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3명 이렇게 위촉을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박용진 전 의원을 이 자리에 위촉을 했습니다. 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무총리급입니다. 꽤 어쨌든 규제 합리화 쪽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실으면서 급이 높아졌습니다. 국무총리급입니다. 원래 이제 2024년 22대 총선 때 강북을에서 친명계 인사와 2번 경선했죠. 이른바 비명 학살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혔던 박용진 전 의원이 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재명 정부에 참여를 하게 된 그러한 모양새가 됩니다. 이 규제합리화위원회라는 이 조직은 정부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추진을 하는 대통령 직속 어떤 그런 위원회입니다.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전체 한 35명에서 50명 이하 이렇게 구성이 되고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통해서 이 규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이 그러한 공간을 박용진 전 의원이 확보를 한 것이죠. 그만큼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뭐 이번에 유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교수 또 삼성전자에 있던 기업인 출신과 함께 정치인으로서는 박용진 전 의원 그리고 이제 비명 학살의 대표격으로 꼽혔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더 이제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 1971년 전라북도 장수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는 이제 서울 강북의 신일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을 했죠.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 활동을 하다가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서울 강북을에서 20대, 21대 국회의원을 2번 지낸 재선 의원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위촉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무위에서 오래 활동했고 재벌개혁 등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또 이 당내의 어떤 화합, 통합의 의미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박용진 전 의원이 이제 비명계의 대표적인 인사로 꼽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뭐 친명, 비명, 또 보수 인사, 진보 인사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른바 실용적인 인사를 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박용진 의원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한 것이다 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박용진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과제 해결을 함께하며 국민께 봉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규제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안전과 사회정의 축을 지키면서도 사회 곳곳에 높여 변화를 가로막는 낡은 장애물을 치우도록 하겠다. 규제 개혁에 매진해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용진 전 의원 하면 삼성생명법도 발의하고 또 삼성의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해왔던 재벌 저격수, 삼성 저격수로 꼽혔던 그러한 인물이죠. 이제는 뭐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이 규제 개혁 문제, 행정 개혁도 해당이 되겠죠. 이것을 풀어주는 해결사가 된 셈이죠.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이른바 비명 행사한 이후에 박용진 전 의원 좀 이제 삼성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었죠. 그 전까지 뭐 삼성 저격수로 불렸지만 그 이후에 삼성전자 주식도 사고 또 삼성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도 박용진 전 의원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 주로 이제 박용진 전 의원이 내가 삼성 이재용 회장을 미워한 게 아니다. 삼성 자체를 미워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을 나는 지적해서 삼성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얘기한 거다. 뭐 이런 내용으로
그 강의를 했다. 삼성 임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쨌든 많이 바뀐 거죠. 자, 박용진 전 의원 그동안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도 상당히 각을 좀 세워왔었죠. 최근 뭐 1, 2년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그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경쟁을 했고 그 전에도 뭐 유불리에 따라 말과 태도가 바뀐다 이런 식으로 비판했고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런 비판 또 오만함마저 느껴진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비판을 하니까 김병욱 전 의원 이번에 이제 성남시장 출마 선언했죠. 이재명 대통령 7인회 중에 한 명 김병욱 전 의원이 야, 비판을 위한 비판 좀 그만해라 막 이런 얘기를 박용진 전 의원에게 했을 정도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또 많이 비판했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2021년 대선 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2025년 대선 때는 국민화합위원장을 맡았었죠. 이때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박용진 전 의원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청을 했었죠. 2025년 2월 21일 날입니다. 그날 선거 과정에서 박 의원이 고통받은 거 미안하다라고 2024년 총선 때 있었던 비명 학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이렇게 위로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났습니다. 배석자 없이 두 사람 100분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러면서 박용진 전 의원이 걱정과 불안 떨쳐내고 추종 세력의 내란 추종 세력의 기득권을 저지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때부터 지난해 초부터 좀 관계 설정이 많이 달라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대교체, 586 정치의 정책적 청산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 어쨌든 이 규제협의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단초가 지난해 초부터 이미 보였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용진 전 의원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이재명 선대위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느닷없는 계엄으로 발목 잡고 내란으로 온 국민한테 상처를 줬다. 이 마당에 친명이 어디 있고 비명이 어디 있냐. 이재명 후보와 참 악연이라면 악연인데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고 또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과거의 악연은 잘 털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작년 2월 25일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용진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총리급 규제개혁 부위원장을 맡은 것 이미 이제 작년부터 박용진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떤 상당한 서운함이 있었지만 그것에 얽매여서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다 털고 미래로 가자라는 측면에서 도왔다라는 거죠. 국민이 보시기에 참 흔쾌한 정치를 박용진이 한다. 참 통큰 정치를 했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유튜브도 하고 또 정치 취준생 일상 이런 프로젝트도 좀 진행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도를 좀 했었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장 출마에 좀 뜻을 둬서 거론이 돼 왔었죠. 뭐 출마 선언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거론이 되면서 사실상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이제 언론 인터뷰에 최근에 나와서 출마를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인터뷰 이런 것들을 했었죠. 서울시장은 행정가의 자리가 아니라 정치인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인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근 시간을 조정하면 도시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여전히 저를 대통령과 대립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서울시장 출마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취업준비생 박용진 프로젝트를 하면서 무관무직 이미지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대립각으로서의 박용진 이미지를 박용진 전 의원으로서는 좀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자신은 그것보다는 미래로 가는 그러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갖고 싶었던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당원들의 평가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박용진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뭐 강도 높게 비판을 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센 비판을 내놓거나 이런 적이 이제 많지 않았죠. 뭐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2월 달부터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 스탠스를 이재명 정부를 돕는 것,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 비명학살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정치인, 미래로 가는 정치인, 세대 교체를 주장하는 정치인, 이런 이미지로 가려고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쭉 해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화합 정치, 비명계를 끌어안는 그런 모양새를 가져가기에는 뭐 아주 딱 적격인 인물이 박용진 전 의원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박용진 전 의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 저격수, 재벌 저격수였는데 2024년 10월 17일 그러니까 그해 총선에서 비명 행사 당하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박용진 전 의원이 처음 주식 투자를 합니다. 자기 인생에 처음 주식 투자. 어떤 주식을 샀느냐?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주식 59,700원 할 때 샀습니다. 얼마인지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거액을 투자해서 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거액의 기준이 다 다르긴 하지만 한 뭐 그래도 1억 가까이 투자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듭니다. 어쨌든 그때 59,7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모두가 삼성의 위기를 말하고 삼성전자를 비판할 때 오히려 삼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응원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박용진 전 의원이 삼성전자 주식 안 팔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 4배 정도, 그죠? 59,700원에 샀으니까 최근 뭐 오늘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196,600원? 오늘 좀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도 뭐 20만 원이라고 해도 4배 정도 수익을 거뒀습니다.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성공했고 또 삼성전자 재벌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저격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일정하게 또 좀 희석시키는데도 기여를 한 것이 이 삼성전자 주식 투자가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갔으니까 그런 재벌들과의 접점, 이 규제 혁파, 기업 활동에 대한 어떤 좀 바로 세우기 이런 것들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박홍근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고 박용진 전 의원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가 지방선거 후보군 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 나옵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서울시장 정원호 성동구청장 SNS 띄운 거라든지 또 우상호 정무수석 강원도 지금 이제 단소공천 받았지 않습니까? 간 거라든지 또 전재수 의원 또 인천의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도 뭐 사실상 인천 시장 후보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유력한 후보였던 김교흥 의원이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부산은 전재수 의원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거 아니냐. 서울도 이제 박홍근 의원과 박용진 전 의원을 이렇게 빼면서 전체적인 판을 좀 청와대가 정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나의 관측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청와대는 당연히 부인하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이제 제안을 했고 박용진 전 의원한테 박용진 전 의원이 받아들였다. 얘가 뭐 청와대가 억지로 뭐 판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결정을 한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정리하거나 어떤 구도를 청와대가 막 만든 그런 건 아니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했죠. 자, 박용진 전 의원은 왜 그렇다면은 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받아서 이재명 정부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한 것일까요? 기본 바탕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거, 이것은 과거의 문법이다라고 보는 박용진 전 의원의 기본적인 시각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 자신에게도 뭔가 좀 활로가 뚫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실패해서 다음번 정권 교체가 된다거나 그러면은 어차피 본인한테도 길이 없다. 이재명 정부를 잘 서포트해서 잘 도와서 성공하도록 해야 뭔가 자신한테도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했을 때 면담하고 나와서 박용진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왼쪽을 나한테 맡아달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도 보수, 나는 보수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른쪽 영역까지 확장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왼쪽 부분 박용진 전 의원이 좀 역할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박용진 전 의원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나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규제 철폐 이런 부분에도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공간이 또 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활동의 공간을 대통령이 열어준 거죠. 박용진 전 의원에게. 이게 뭐 아무리 이제 어떤 현직과 전직의 차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직에서 뭐 비서실장을 했다, 국무총리를 했다, 뭐 국회의원을 뭐 4선 했다, 5선 했다 하더라도 떨어지면 전직이 돼버리면 잊혀지는 거 이것도 한순간입니다. 잊혀지는 거 순간이고 뭔가 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금방 확 줄어들죠. 돈도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도 줄어들고 전화도 적게 옵니다. 이게 전직과 현직의 차이죠. 박용진 전 의원도 어쨌든 전직 의원이 되면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을 것이고 뭔가 이제 활동의 그 베이스 캠프를 만들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뭐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이게 또 총리급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의 새로운 어떤 이 활동 공간을 한번 만들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일로 승부하는 거 그리고 지지층을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박용진 전 의원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박 전 의원도 어쨌든 뭐 일 잘한다라는 걸 이게 보여주고 싶은 의욕이 넘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과거에 유치원 3법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삼성 생명법 이런 거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뭔가 이제 좀 그런 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그 효과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이 업적을 쌓아 나가는 자신의 브랜드 파워를 키워 나가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걸로 해서 성과를 쌓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지지층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이걸 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여권 내에서 자신의 입지도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정치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으로서 비명계를 포용했다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명분을 가져가고 박용진 전 의원으로서는 활동 공간을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는 지지층도 넓히고 또 자신의 일로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기회도 되고 서로가 좀 이렇게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박용진 전 의원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것이 아닌가. 이제 이 자리가 뭐 집행력을 바로 갖는 이러한 어떤 부처의 장관 이런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박용진 전 의원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것은 이제 박용진 전 의원의 앞으로의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 있으면서 어떤 일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어떻게 또 알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것은 박용진 전 의원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